네, 수능 특강의 적용학습 고전시가 5번. 자, 여기에는 이제 사설시조 두 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아마 예전에 내가 그 시조들 묶어서 설명할 때 섞여 있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가에 나와 있는 작품 같은 경우가 그때 이제 설명한 거긴 하네요. 그 설명을 보셔도 되고, 자, 자, 사설시조, 어쨌든 정형시와는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 중장에 제한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설시조는 이런 이제 중장에 제한이 없다라는 이런 이제 독특한 성격 때문에 일반적인 정형시를 중시했던 양반들이 쓰는 일반적인 시조와는 달리 아무래도 서민들 그리고 여인 이런 사람들의 향유 문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서민들의 향유 문학이다 보니 드러나는 주제들이 어떤 여인의 외로움 또는 애정적인 애정관 이런 성격과 그 다음에 서민들이 이야기하는 서민의 삶의 애환 또는 어떤 관리들의 횡포에 따른 비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양반들이 쓰는 것들은 어떤 자연 예찬이라든가 앞에서 나온 그리고 어떤 뭐 임금에 대한 충성, 절이 그 다음에 어떤 그 매난국죽이라고 하는 그 사군자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라면 향유계층의 서민들이 어떤 이제 임금의 충성을 이야기하진 않으니까 자 그런 이제 이런 주제 의식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작품들이고요. 이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적 서정 또는 정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앞에 거부터 한번 보면 자, 님이 오마 학원을 님이 온다고 하기에 저녁밥을 지어 먹고 일찍 지어 먹고 자, 중문 나서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그 문지방이죠.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로 가액하고 이거는 이제 손을 여기 있네요. 손을 이마에다 대고 멀리 보기 위한 어떤 행위죠. 멀리 보기 위한 이제 행동 이런 행동을 하면서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을 바라보니 이게 이제 님이 오는 어떤 방향이겠죠. 자기 집으로 오는. 자, 검어 휘뜰, 검고 흰. 뭐가 서 있대요. 서 있건을 저야 님이로다. 님이라고 오해를 한 거죠. 판단을 했죠. 버선 버섯 품에 품고 신 버섯 손에 쥐고 곰비 님비 님비 곰비 그리고 천방 지방 지방 천방. 자, 이런 거는 이제 그 헐레벌떡 나가는 요 월엉중창도 마찬가지로 급히 달리는 발소리죠. 이게 이제 되게 급한 마음에 진대 마른데 진 땅, 젖은 땅과 마른 땅 가리지 않고 월엉중창 건너가서 자, 거기까지 이제 달려간 거예요. 건너가서 정앤말 하려고 하니 마음에 있는 내가 이제 기다렸던 그 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니 하려 하고 견눈을 흘낏 보니 상년 7월 상년은 작년입니다. 위에 쌍 그 다음에 해년 작년 7월 열 사흔날 갈가벗긴 주추리 3대 주추리 3대 3의 줄기인데요. 그게 이제 3의 줄기를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꽂아둔 거죠. 이 주추리 3대가 살뜰이도 날 속였다. 살뜰이도 알뜰이도 날 속였구나. 결국 자기가 이제 오해한 행위 그 과정을 쭉 적어주고 있고요. 결국 오해였구나를 알게 되는 부분이죠. 마지막 모처라 마침 밤일시망정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 이런들 낮이었다면 타인이죠. 남들이 우일 번하게라. 자, 남들 웃길 뻔했구나. 되게 쪽팔릴 뻔했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가에 나와 있는 요것들은 자, 초장과 이제 종장은 사실 초장에는 어떤 상황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행동을 쭉 중장에서 나열해주고 있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어지는 이런 사설시조의 형태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어떤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건데 그 님을 되게
한시라도 바삐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에 담고 있죠. 헐레벌떡 뛰어다니는, 그 다음에 뭔가 얼핏 비친 이 검어햇들이라고 하는 검고 흰 이런 것들이 살짝 비쳤을 때 그냥 님인가? 라고 해서 막 헐레벌떡 뛰어가는 이런 장면들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님에 대한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화자의 마음을. 그리고 이제 웃길 뻔했구나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자, 이거는 뭐 사실 사설시조는 어떤 언어의 해석 뭐 이런 것들은 크게 필요하진 않고요. 그냥 초장, 중장, 종장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장은 님을 향한 내 마음, 화자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제 단계별로 설명한 과정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종장은 내가 오해한 이 행동이 참 멋쩍다, 겸연쩍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설시조의 첫 번째 가에 나와 있는 작품의 해석이었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사설시조도 볼게요. 나무도 바해, 바위, 돌, 그러니까 나무도 돌도 없은 매해, 산에 매개 쪽친 가토리 안과. 자, 나무도 그 다음에 돌도 없는 그 산. 그럼 이제 민둥산인 거지 뭐, 다 보이는 그런 산에 매개는 이제 독수리과의 매죠, 매. 보라매, 송골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 이런 매개 쫓긴 까투리의 마음과. 자, 예시 하나죠. 대천바다, 큰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배에, 일천석에 어떤 짐을 실은 이 배에 노를 잃었어요. 닷도 잃고 닷도 없어지고, 용총, 닷의 돛의 줄도 근고, 돛대도 걷고, 근고는 끊어지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치도 빠지고, 치는 이제 키인데요. 키도 빠지고. 지금 현재 상황 봐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거기에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가 뒤섞여 잦아진 날에. 그러니까 안개도 되게 자욱하다는 거겠죠. 갈 길은 천리만리, 갈 길이 아직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 동서남북 사면이 검어졌다, 이제 어두워졌다는 얘기겠죠. 검어득 저뭇 천지정막 같이 노을 떴는데. 천지정막하고 같이 노을. 자, 거센 파도, 이런 의미인데요. 거센 파도가 또 떴대요. 이는데 수적 물수의 이제 적이죠. 해적입니다. 해적 만난 도사공의 안과, 뱃사공의 그런 마음과. 지금 첫 번째 예시는 매한테 쫓기는, 숨을 공간이 전혀 없는 이 산에서 매한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어찌할 수가 없는 진짜 무슨 사면 초과의 이런 상황에 놓인 도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님과 이별한 내 마음이야 얻다가 가을하리요, 견주리요. 엊그제 님을 여인 내 마음이야 어디다가 견주리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예시와 내 마음, 요것들을 어디에 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이 더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보다 내 마음이 더 심각하다, 더 참담하다 라는 거를 이제 과장적인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인의 어떤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 처한 까투리, 그 다음에 그 도사공,
이런 처지를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절박한 상황을 좀 더 과장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설 시조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중간 부분에 여러 가지 나열을 함으로써 어떤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별한 그 마음이 되게 절실하다, 힘들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사설시조는 사실 글 읽을 때 그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몇 가지 모르는 어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뭐 용총, 근코, 그 다음에 뭐 돛대도 걷고 치도 이런 단어 잘 모른다고 해서 이 의미가 해석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아, 되게 어려운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수적을 만났다 라는 것도 뭐 어쨌든 좋은 의미로 보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 도사공이라고 하는 뱃사공의 사공의 이 마음과 가투리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비유를 함으로써 이 화자의 현재 이제 마음이 얼만큼 절실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설시조 두 개를 본 거고요. 요거에 관련된 사설시조의 어떤 특징들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와 있네요.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작품으로 다시